보드게임은 하고 싶은데 펼칠 힘이 없으십니까? 친구 모으기 번거롭고 룰북 다시 보는 것도 지치십니까? 그런데 제 올해의 게임이 박스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드게임 아레나가 2025년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없는 30대 남성에게 딱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돈, 시간, 취미를 동시에 살리는 힌트를 얻을 것입니다. 구독하시면 바쁜 일정에서도 바로 써먹는 보드게임 추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서 어떤 게임을 먼저 다룰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업데이트가 터질 때마다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2025년 제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만족한 게임은 특정 보드게임이나 PC게임이 아닌 보드게임 아레나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직 지금 현재 시점에 하기에 너무 성급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신작과 화제작이 있더라도 결국 가장 큰 가치를 준 경험은 보드게임 아레나에서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아침 제가 속한 보드게임 단체 채팅방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한마디 던졌기 때문입니다. 와, 말도 안 돼. 화이트 캐슬이 보드게임 아레나에 들어왔어? 저도 그 순간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2023년에 손꼽았던 게임 중 하나가 보드게임 아레나의 베타 버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올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25년 보드게임 아레나는 과장 없이 말에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아레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보드게임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등록 이용자가 1000만 명 단위를 넘어섰고 수록 게임은 1000종을 돌파했습니다. PC는 물론이고 태블릿,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고 콘솔 기기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접속해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16년 1월부터 이 플랫폼을 써왔는데요. 해마다 실시간 게임도 하고 며칠에 걸쳐서 한 턴씩 두는 비동기 방식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최근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변화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좋은 게임이 가끔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속도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2021년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형 퍼블리셔가 보드게임 아레나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퍼졌고 커뮤니티엔 걱정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특정 회사 게임만 올라오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있었고 프리미엄 가격이 일제히 오를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게임은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들어왔고 이용 방식도 여전히 편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보드게임 아레나가 단순한 사이트가 아니라 보드게이머의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는 도구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정말 자주 테이블에 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고 싶다는 마음만 쌓인 채 박스가 선반에서 잠들고 있진 않나요? 저는 후자였던 게임이 많았습니다. 규칙이 어렵거나 세팅이 오래 걸리거나 같이 할 사람이 모이기 어렵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임이죠. 그런데 보드게임 아레나는 그 장벽을 낮춰줍니다. 세팅과 정리의 부담을 없애고 규칙 확인을 쉽게 만들어주고 함께할 상대를 언제든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보드게임 아레나를 2025년의 올해의 게임으로 부르는지 세 가지 축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가격 대비 가치가 말이 안 될 정도로 큽니다. 둘째, 올라오는 게임의 라인업과 속도가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셋째, 세팅, 정리, 규칙, 리마인드가 필요할 때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유, 가치 대비 만족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드게임 아레나 프리미엄은 연간 $36 정도인데요. 무료로도 즐길 수 있지만 저는 이 서비스에서 얻는 것이 많아 비용을 내고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36는 가성비가 좋다 수준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프리미엄으로 가능한 그림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방을 만들고 필요하면 음성 채팅을 연결하고 클릭 몇 번으로 게임이 자동 세팅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턴 진행과 점수 계산, 자잘한 예외 규칙이 시스템에 녹아 있어 실수로 흐름이 끊기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즉, 같은 2시간이라도 게임을 실제로 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10만 원이 넘는 크라우드 펀딩 게임을 사놓고 박스만 진열한 채 언젠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끝내기도 합니다. 세팅이 길거나 룰이 부담되거나 같이 할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보드게임 아레나는 돈을 내는 순간 바로 결과물을 줍니다. 그리고 매주 새 게임이 추가되니 $36가 한 게임 가격이 아니라 거대한 놀이 구독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실물 보드게임의 매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라카이보의 해적들과 같은 게임은 친구들과 마주 앉아서 주사위를 굴리고 구성물을 만지는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게임을 혼자 세팅해 솔로로 자주 돌리기는 어렵지요. BGA에서는 1시간에 솔로 게임을 여러 판 끝낼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노트북으로 친구 한두 명과 한 판 돌리고 각자 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PS 같은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모이면 최고지만 현실에서 꾸준히 테이블에 올리긴 쉽지 않죠. BGA의 비동기식 방식으로는 한 턴씩 가볍게 이어가며
매달 한 판씩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체감한 가치는 상대를 찾는 능력입니다. 시티 오브 더 빅 숄더처럼 무겁고 긴 게임을 현실에서 정기적으로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BGA에서는 언제 접속하든 실력 비슷한 상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카탄 같은 클래식부터 트로와 기즈모 같은 조금 오래된 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이 지나도 플랫폼 안에서는 계속 게임이 돌아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드게임 아레나 프리미엄은 게임을 더 사는 비용이 아니라 게임을 실제로 더 많이 하게 해주는 비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반에 있는 게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걸 정말 올해 안에 몇 번이나 펼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 빈자리를 BGA가 깔끔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임은 실물로 남겨두고 반복 플레이나 연습, 룰 리마인드는 BGA로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 라인업과 속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보드게임 아레나가 단순한 온라인 대체제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출시 채널이 됐다고 느낍니다. 요즘은 신작 뉴스를 볼 때마다 언제 오프라인 모임에서 해보지가 아니라 이번 주에 BGA에 들어왔나 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몇 달만 놓고 봐도 거의 매주 한두 개씩 믿기 어려운 수준의 게임이 올라왔습니다. 저처럼 유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특히 그렇습니다. 작년 제 개인 순위에서 1위였던 데드셀, The Roguelite 보드 게임이 올라왔고 2024년 제 톱 10에 있던 Fate Edge 마르카이브도 들어왔습니다. 오를레앙은 제 기준 올타임 톱 20에 드는데 이런 급의 게임이 아무렇지 않게 라인업에 합류한 것입니다. 테이블탑 미디어에서 2024년 톱 10에 자주 등장한 프로마주도 추가됐습니다. 캐슬 코모, 레츠 오브 위스타처럼 화제성이 큰 게임들도 연달아 등장했죠. 그리고 레이싱 감성으로 한 번에 확 끌어당기는 히트, 페달 투 더 메탈 같은 게임까지 들어오면 장르 스펙트럼이 한 번 더 넓어집니다. 어떤 게임은 물리판이 막 화제가 될 때 플랫폼에 거의 동시에 올라오기도 해서 지금 당장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속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폭이라고 봅니다. 무거운 유로만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게임부터 깊은 게임까지 층이 촘촘합니다. 오부족처럼 이미 검증된 클래식도 있고 스탁파일처럼 저는 실물로 하는 쪽을 더 좋아하는 편이지만 온라인 구형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반가운 게임도 있습니다. 미드레이지스처럼 짧게 끝나는 필러 게임도 있고 하모니스처럼 플레이 로그가 폭발하는 가족 게임도 있습니다. 글라스로드, 쇼군처럼 예전 유로 감성을 채워주는 작품도 있고 리버 오브 골드, 렛츠고 투 재팬처럼 비교적 최신 감성의 작품도 있습니다. 심지어 익스플로딩 키트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지만 대중성이 분명한 파티 게임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임을 좋아하지 않지만 주변에서는 가족이랑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한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플랫폼이 다양한 취향을 포괄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BGA는 특정 취향만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게임을 최대한 넓게 가져오려는 곳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BGA에 거의 매일 접속합니다. 그런데도 새로 들어오는 게임을 다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주는 신작만 훑어보다 끝나고 다음 주는 기존 즐겨찾기만 돌리다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속도가 사용자가 소비할 수 있는 속도를 앞질러버린 느낌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상황이 즐겁습니다. 할 게 없다는 불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고민이기 때문이죠. 이 다양성은 제 소비 습관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신작 소식을 보면 살까 말까부터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해본다가 디폴트입니다. 한두 번만 해도 감이 옵니다. 룰이 내 머리에 잘 들어오는지, 플레이 타임이 내 생활 리듬에 맞는지, 같이 할 사람들에게 권했을 때 반응이 올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박스로 소장할 만큼 오래 좋아할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작을 구매로 검증하는 시대에서 플레이로 검증하는 시대로 바뀐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동 구매가 줄었고 대신 정말 사랑하는 게임만 실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모임의 질도 바꿉니다.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게임을 꺼내면 규칙 설명만 20분, 첫 라운드 실수로 10분, 정리로 10분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멤버들끼리 미리 한두 판 연습해 오면 설명이 짧아지고 진행이 빨라집니다. 결국 같은 모임 시간에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오늘은 뭐하지? 라는 고민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캐슬 콤보 같은 가벼운 게임에서 특히 자주 합니다. 가볍게 한 판 돌린 뒤 분위기가 올라오면 더 무거운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예열을 대신해 주는 셈입니다. 또 하나 베타 섹션의 존재가 큽니다. 리바이브 구현이 베타로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미 여러 번 플레이했습니다. 물리판으로는 마음 먹고 사람을 모아야 가능한 게임을 온라인에서는 가볍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이 쌓이면 룰이 몸에 붙고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났을 때 게임이 훨씬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결국 BGA는 온라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경험까지 강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한번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화이트 캐슬이 올라온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올해는 화이트캣을 듀얼 같은 후속작도 출시 예정입니다. 유행이 식어도 BGA 안에서는 기록과 매칭이 남아 플레이가 계속 돌아갑니다. 제가 먼지 쌓인 유로게임 모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플랫폼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의 보드게임 아레나는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 세팅과 규칙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보드게임 아레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드게임을 꾸준히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재미의 부족이 아니라 준비의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장면에 익숙합니다. 게임을 하기로 마음먹고 박스를 꺼냈는데 테이블부터 치워야 됩니다. 트레이를 열고 구성물을 꺼내고 분류하고 보드와 카드와 토큰을 세팅합니다. 룰북을 펼칩니다. 이거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떠올립니다. 예외 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첫 플레이에서는 거의 항상 한 번 이상 멈춥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먼저인가 저게 먼저인가 이것을 두고 룰북을 다시 넘깁니다. 이 과정이 싫다는 건 아닌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게임이 손에서 멀어지게 되죠. 보드게임 아레나는 그 부분을 대신해줍니다. 세팅이 자동입니다. 토큰이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카드가 자동으로 섞입니다. 점수 계산도 자동입니다. 라운드 종료 처리도 자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 실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불가능한 액션은 클릭이 되질 않습니다. 가능한 액션은 눈앞의 선택지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저는 맞게 하는지 걱정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에너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오를레안 같은 게임은 세팅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토큰을 분류하고 시장을 놓고 추정자와 길을 깔고 각자의 보드를 세팅합니다. 한번 재미를 느끼면 반복 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인데 현실에서는 세팅이 귀찮아서 빈도가 줄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를레양이 본래 가진 장점인 반복 플레이의 맛을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BTS 같은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3를 펼치고 초기 세팅을 맞추고 자원과 큐브를 정리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BGA에서는 그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저는 첫 턴부터 바로 선택의 재미로 들어갑니다. 어떤 기술을 어떤 액션으로 속도를 낼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동기 방식의 힘이 폭발합니다. 저도 바쁜 날이 많은데요. 딱 2시간 연속으로 비워서 게임을 한 날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신 10분, 15분, 20분의 짧은 틈이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BGA에서는 그 틈이 게임 시간이 됩니다. 점심시간에 한 턴, 퇴근 후 씻고 나서 한 턴, 잠들기 전에 한 턴. 이렇게 쌓이면 한 주에 한 판을 완주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던 게임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룰 리마인드도 쉬워집니다. 제가 처음 데드셋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실물로는 룰북이 두껍고 단계가 많아 오랜만에 하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시스템이 흐름을 안내합니다. 이벤트 처리 타이밍이 자동으로 뜨고 해야 하는 일이 화면에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 결과 저는 오랜만에 한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다시 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더 무거운 게임에서 강력합니다. 시티 오브 더 빅 숄더처럼 요소가 많은 경제 게임은 실물로는 세팅과 회수만 해도 꽤 힘이 듭니다. 게다가 중간에 규칙을 놓치면 게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저는 더 자주 더 깊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드게임 아레나는 룰을 배우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많은 게임이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안내라도 제공합니다. 처음 해보는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갑자기 꺼내면 설명하는 사람이 피곤해지고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한두 번만 해보고 오면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너는 왜 그 선택을 했어? 같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순간이 보드게임의 진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드게임 아레나는 보드게임의 재미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재미에 도달하기까지의 마찰을 줄이는 방식으로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게임이 아니라 취미의 인프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 올해의 게임을 보드게임 아레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 실제 생활에서 가장 자주 열었고 가장 꾸준히 즐겼고 가장 큰 만족을 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용 대비 가치가 압도적입니다. 연간 $36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저는 수많은 게임을 즉시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라인업과 추가 속도가 현실의 플레이 속도를 추월했습니다. 매주 신작과 화제작이 들어오고 클래식도 꾸준히 채워지면서 선택지가 끝이 없습니다. 셋째, 세팅과 규칙의 필요가 줄어듭니다. 저는 걱정과 준비에 쓰던 에너지를 전략과 재미에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겠습니다. 제가 보드게임 아레나를 올해의 게임이라고 만다고 해서 실물 보드게임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보드게임 아레나 덕분에 실물 보드게임을 더 잘 즐기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연습한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더 매끄럽게 진행했고 새로운 게임을 구매하기 전에 충분히 체험하며 정말 오래 사랑할 게임만 고르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사기 위한 소비에서
하기 위한 소비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좋아하지만 테이블에 잘 안 올라오는 게임을 한두 개 떠올려 보세요. 규칙이 무겁거나 세팅이 번거롭거나 플레이 시간이 길어서 미뤄졌던 게임이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보드게임 아레나에서 그 게임이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있다면 튜토리얼이나 1인용 모드로 한 번만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비동기식 방식으로 한 판을 시작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면 체감이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보드게임을 못한 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찰이 컸기 때문이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두 번째로 모임에서 자주 하는 게임을 한두 개 잡아보세요. 카탄처럼 모두가 아는 게임도 좋고 캐슬 콤보처럼 가볍게 돌릴 수 있는 게임도 좋습니다. BGA에서 만나보세요. 설명 시간이 줄어들고 플레이가 부드러워지고 모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변화가 생각보다 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한 달 동안만 프리미엄을 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료로도 할 수 있지만 프리미엄을 쓰면 방 생성과 초대, 매칭 경험이 훨씬 편해집니다. 단 한 달만 써도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면 연간 비용은 보드게임 한 박스보다도 낮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겠습니다. 보드게임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취미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드게임 아레나는 그 준비를 줄여주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을 하나의 게임이라기보다 보드게임 생활을 이어주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제 올해 게임은 보드게임 아레나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한 판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게임을 더 사는 법이 아니라 게임을 더 하게 되는 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드게임이 멀어진 이유가 시간 부족이 아니라 마찰 때문이었다면 오늘부터 한 판만 시작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게임도 알려주시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